로봇이 우리 삶을 바꿀 거라는 장밋빛 미래 참 달콤하죠. 하지만 내 계좌가 파란불로 바뀌면 그 달콤함은 순식간에 쓴맛으로 변합니다. 특히 최근 로봇 테마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가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이름,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휴림 로봇의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로봇 테마가 식었다고 하기엔 속사정이 꽤 복잡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휴림로봇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족보를 가졌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2006년 로봇 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주 역사 깊은 기업입니다. 현재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로봇 업계의 대표적인 상장사 중 하나죠. 주력 사업은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산업용 로봇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만 만드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길을 찾아 움직이는 자율이동 로봇인 AMR 기술과 자회사 EQ셀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 쪽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TR 제품군을 확대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공략하며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가운 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왜 내리는지 그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선장님이 배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듯한 모습, 즉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입니다. 여러분, 배의 선장이 자기가 가진 지분을 판다는 건 시장에 아주 강력한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공시를 자세히 뜯어보면 최대 주주인 휴림홀딩스는 이미 지난 2월 초에 약 161만 주가 넘는 물량을 처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분율이 5.2% 수준까지 낮아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월 초 공시를 통해 4월 3일부터 30일까지 150만 주를 추가로 더 팔겠다는 계획을 미리 밝혀두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물량을 다 판다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3.9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주가가 한창 탄력을 받으며 달아오르던 구간에서 주인이 주식을 줄였고 앞으로 더 줄이겠다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비중을 줄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오버행 리스크, 즉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가 상단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뇌관입니다. 바로 담보주식 처분 리스크인데요. 최대 주주도 사람인지라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3월 27일에 올라온 정정 공시를 보니 상황이 아주 묘합니다. 기존에 약 580억 원이던 차입금 총액이 560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빚을 일부 갚았다는 소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담보로 잡힌 주식의 수입니다. 최대 주주 측이 가진 주식 중 약 552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4.62% 정도가 여전히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담보를 맡긴 곳에서 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투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이 전부 실행될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단 0.58%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와 관련된 정정 공시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은 이 잠재적인 폭탄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빚을 조금 갚았다고는 하지만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배력 약화의 본질적인 공포는 해소되지 않은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성적표의 배신입니다. 주식은 결국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로 가치가 결정되죠. 휴림로봇의 2025년 연결 기준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약 16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6.42%나 늘었습니다. 덩치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특히 EQ셀과 휴림인베스트먼트 대부의 매출이 늘어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입니다. 영업손실이 188억 원, 당기순손실이 263억 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밝힌 이유를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갉아먹었고 기타 수익이나 금융 수익도 줄어들면서 순이익까지 악화됐습니다. 아무리 로봇 테마가 미래 유망 산업이라 해도 이렇게 미찌는 장사가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냉정해집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꿈을 먹고 사는 단계에서 진짜 돈을 버는지 확인하는 실적 검증 단계로 넘어갔는데 휴림 로봇은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거에 화려했던 파티가 남긴 숙취 때문입니다. 올해 초 휴림 로봇은 그야말로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 딱지를 붙이고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기까지 했죠. 특히 지난 1월 23일에는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장 초반에 26,600원이라는 당시 장중 고점을 찍으며 엄청난 기세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같은 날 장중 15,050원까지 밀려났고 종가는 15,280원으로 전일 대비 무려 28.93%나 하락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죠. 그때 너무 뜨겁게 타올랐던 만큼 지금은 그 과열의 후유증을 겪으며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최근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월 24일에 15,310원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새 악재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연초부터 쌓였던 과열 에너지가 식으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실망감입니다. 3월 중순에 주가를 반짝 끌어올렸던 재료 중 하나가 세계적인 지수인 FTSE 스몰캡 편입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큰 손들의 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신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FTSE 스몰캡 신규 편입은 대형주나 중형주 승격에 비해 실제 수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수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오면서 주가를 방어해줄 강력한 매수세가 붙지 않았던 것이 하락세의 보조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시장 전반이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휴림 로봇처럼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수급 상황을 봐도 3월 30일에 외국인이 약 36,000주, 기관이 약 6,000주 정도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건 하루 반짝 들어온 수급일 뿐 주가 흐름을 완전히 돌렸을 만큼의 연속적이고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대주주 매도 계획과 아래에서 터지는 담보권 리스크 공포를 이겨낼 만큼의 엔진이 아직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휴림 로봇의 AMR과 TR 확대, EQ셀 협업, 그리고 스마트 물류 전환라는 성장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화려한 미래 그림보다는 눈앞에 닥친 대주주 리스크와 적자 구조라는 현실을 훨씬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팩트입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바닥을 예단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공시를 통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지켜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은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왜 올라 왜 내려였습니다.